걸렸을 때는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낼 테니까 부가세를 빼달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YDP 디자인 대표 김현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물어오시는 질문을 7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상담받기 전에 미리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랑 사이가 좋지가 않거나 환자가 계셔서 저희가 방문이 어렵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아파트는 도면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가능은 하신데 철거나 이제 공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견적을 받고 예산을 잡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리 실측 방문을 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공사 시작 전에 고임 시간이랑 저희 시간 맞춰서 이제 미팅도 미리미리 해야 되고 자재 선정이나 디자인 선정 이런 것들도 미리 해야 되고 특히나 창호 같은 경우는 선발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4주 전에는 미리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구청에 행위허가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6주 정도는 미리 확정이 되시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떠나서 모든 일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양질의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주에서 6주 전에는 선정을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구청에 행위허가 신고를 필수로 진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불법 확장을 하게 되었을 때는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 미필로 처벌 대상이 되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군가 신고를 해서 구청에 걸렸을 때는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행하던 공사도 중단이 되고 다시 신고 절차를 2주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고임도 이제 입주 날짜도 미뤄지고 하는 과정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비용이나 화재 방지 설비 비용 그리고 각종 서류 제출 등 귀찮지만은 내 집이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고 나중에 집을 매도하실 때 양도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진행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이 신고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요즘은 신고 대행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업체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공사 보증금의 목적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공용부에 손상이 갔을 때나 업체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했을 때 그 보증금으로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업체가 이제 공사 보증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관리시에서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고임이 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5에서 10%고 착수금은 철거 당일 40에서 45%. 창호가 들어간다면은 업체들이 미리 발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일주일 전에 착수금을 받고요. 공사 중간쯤에 또 중도금 40에서 45%를 받고 공사 완료 후에 5에서 10% 정도 이렇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가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도 다 가능하시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현금으로 낼 테니까 부가세를 빼달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불법적인 일은 이제 그만하는 게 근데 이제 애초에 업체에서 견적서가 나갈 때 부가세 별도로 견적서가 나가니까 고객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헷갈리시지 않게 부가세가 포함된 견적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이제 세금 관련된 문제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견적을 받으실 때 그런 걸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열 때문인데요. 벽 자체가 얇고 이런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단열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와 다르게 연화조 구조의 집들이 많은데요. 이제 철거를 해보면 이런 구조의 집들을 연화조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집들은 아무리 실내 인테리어에서 단열을 두껍게 해줘도 결로가 생기거나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이런 연화조 구조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거나 서울시 부동산 광장에 주소만 검색해도 간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편을 추천드리고요. 빌라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누군가는 자재들을 다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양중 비용도 아파트보다는 훨씬 많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첫 번째로는 업체 사무실을 방문을 하셔야겠죠. 간혹 가다가 인터넷으로만 보고 상담하시고 현장에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무실 방문을 당연히 해보셔야 되고요. 그 업체의 포트폴리오 확인,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업체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업체에 미리 양해를 구하셔서 현장에 가보셔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고객분들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업체가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시면은 아마 직관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객님들이 처음 상담하러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7가지 말고도 더 많지만 너무 길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는 궁금한 점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추려서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